초보자를 위한 맞춤 교육 커뮤니티스쿨. 안녕하세요. 커뮤니티스쿨의 우주입니다. 엑셀 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블록 지정하는 법부터 확인해 볼게요. 하나의 셀만 선택하실 때는 원하시는 셀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클릭된 것만으로도 셀이 선택이 된 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셀을 선택을 하실 때는 셀을 드래그를 하시게 되시면은 셀들이 선택이 되어지고요. 선택된 것을 해지하실 때는 임의의 셀을 클릭하시면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Shift도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광범위한 영역을 지정하실 때는 키보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편한데요. 직접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도 Shift를 먼저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잡고자 하는 시작 셀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셀을 키보드에 있는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은 처음에 지정하신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해서 영역이 잡혀지게 됩니다. 첫 셀은 그냥 클릭, 마지막 셀을 Shift 누르고 클릭. 엑셀에서는 떨어져 있는 영역도 지정이 가능한데요. 한쪽에 원하시는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영역을 드래그 하고 싶습니다. 그러실 때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셀들 클릭해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은 원하시는 셀들 떨어져 있지만 계속 선택이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열도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알파벳인 열 머리글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원하시는 열 머리글을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열 전체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100만이 넘는 행 마지막까지도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열 머리글을 드래그해서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열 머리글을 클릭하시면은 떨어져 있는 열들도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도 마찬가지고요. 앞쪽에 있는 행 번호를 드래그 하시면 되시고요. 원하시는 행 머리글에 마우스를 두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행 머리글에 마우스를 대셨을 때 숫자 위에 정확하게 행 머리글 위에 두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조그마한 화살표가 나왔을 때 드래그를 하시면 되시고요. 행과 행 사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대시면은 위아래 양방향 화살표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드래그 하시면은 행의 높이가 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 행 머리글 위에 중앙에 마우스를 대시고 오른쪽 화살표가 나왔을 때 드래그를 하시면은 행 전체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역시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드래그 하시거나 클릭하시면은 여러 개의 행을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행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트 전체를 선택을 하실 때는 A열과 일행이 만나고 있는 회색 부분이 있죠. 자,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시트 전체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의의 셀을 클릭하시면은 해지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가지고 영역 지정하는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블록 2라고 적혀져 있는 시트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시간표가 나와져 있는데요. 마지막 데이터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갔다 올까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시고 자, 해당 셀의 아래쪽 경계에다가 마우스를 대시면은 두꺼운 십자 형태의 마우스가 화살표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데이터의 가장 마지막 위치로 아래쪽 방향 가장 마지막 위치로 셀 포인트가 오게 되고요. 해당 셀의 위쪽 경계에 마우스 역시 대셔가지고 마우스 모양이 바뀔 때 더블 클릭하시면은 가장 위에 첫 데이터로 셀 포인트가 오게 되죠. 자, 왼쪽 오른쪽도 가능하고요. 왼쪽 부분에 경계에 마우스 대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가장 왼쪽에 셀 포인트가 오고요. 오른쪽 경계에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가장 마지막 오른쪽 데이터에 셀 포인트가 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영역을 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월요일에 해당되는 강좌들만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실 때는 드래그가 편하겠죠. 그래서 B의 3번부터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시프트도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자, 월요일과 화요일에 해당되는 시간표를 영역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드래그를 하셔도 되시고 B의 3번 셀 클릭, 마지막인 I의 23번 셀을 시프트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영역 푸시고, 자, 해당 시간표를 보시면은 제법 긴 데이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이 큰 표를 한 번에 영역을 잡고자 하실 때는 물론 시프트를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임의의 셀을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클릭한 셀을 기준으로 주변에 인접되어져 있는 모든 셀들을 한 번에 영역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표 전체를 영역 잡으실 때는 컨트롤 A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A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데이터를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도 알아볼까요? 자, B의 3번 셀을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씩 누르시게 되시면은 셀이 추가로 선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시프트 키는 인접, 연속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은 추가로 계속 선택이 가능하고요. 아래쪽 방향키 누르시면은 아래쪽으로 하나의 행식 추가가 가능하게 되죠. 자, 다시 자, 영역 푸시고 B의 3번 셀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한번 누르시게 되시면은 데이터의 마지막 셀까지 바로 영역이 잡혀지고요. 그리고 저기 아래쪽까지 영역을 잡고 싶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쪽 방향의 마지막 데이터까지 영역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역 푸시고 번호에서 만약에 시간까지 영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전체 데이터를 다 영역을 잡고 싶습니다. 이러실 때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 누르시면 한 번만에 또 영역을 잡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셀 선택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화면 확대 축소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화면 오른쪽 밑에 100%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화면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나와져 있는 탭을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만 밀어주시면은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고요. 왼쪽으로 밀어주시면은 화면을 축소해서 보실 수 있죠. 자, 이때 화면 확대 축소를 조금 더 빠르게 하고자 하실 때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의 왼쪽 오른쪽 버튼 사이에 있는 돌리는 힐을 돌려보세요. 위로 아래로 힐을 돌려보시게 되시면은 화면 확대 축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엑셀에서 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라든지 문서 만드는 한글, 워드에서도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는요. 화면 확대 축소 빠르게 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힐 돌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데이터 선택하는 방법과 화면 확대 축소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스쿨의 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